저출생이 사회 문제가 된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편견 때문에 아이를 낳을지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 여성들인데요. 최근 개봉한 한 영화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임신 8주 차시네요? 8주요? 제가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요? 안 될 이유가 없지. 솔직히 난 걱정도 해. 견딜 수 있을까? 내 몸도 케어를 못하는데 아기는 욕심이겠지? 우리 사회가 장애에 대한 배려가 없잖아. 그건 나도 알지. 내가 매일 겪는 건데. 네, 장애 여성들의 출산에 둘러싼 이슈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영화를 연출한 성지혜 감독 스튜디오에 자리했습니다. 감독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휠체어를 탄 장애인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다룬 영화입니다. 우리 둘 사이에를 만드셨는데 먼저 어떤 영화인지부터 궁금한데요. 네, 영화 우리 둘 사이에는 척수장애 여성 은진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되고 고민 끝에 남편 호성과 아기를 낳기로 결심하면서 시작됩니다. 임신이라는 미지의 세계를 통과하는 은진이 겪는 몸과 마음의 변화를 담은 이야기입니다. 네, 사실 장애인을 다뤘던 영화들은 꽤 있지만 또 장애인 여성의 임신, 출산, 정면에서 다룬 영화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이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야겠다 결심하신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이 이야기는 원래 처음에는 은진과 호선의 연애를 다룬 로맨스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시나리오를 개발하던 당시에 여성들이 자기결정권을 위해 낙태죄 폐지 운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장애 여성들도 자신의 자기결정권을 지키기 위해 낙태죄 폐지 운동에 동참을 했는데 이 여성들의 운동은 비장애 여성의 운동보다 훨씬 더 다양한 층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내가 가진 장애 때문에 중절을 하는 것이 아니고 태아가 가진 장애 때문에 중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아이를 원하지 않아서 임신을 중단하지만 언제든 자신이 원하면 아기를 갖는 재생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낙태죄 폐지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생각했던 게 우리가 낳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이야기하지만 낳을 권리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시에 쓰고 있던 시나리오가 되게 막혀서 잘 안 풀리기도 했고 낳을 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가 붙어 있다는 점에서 마음이 크게 움직여서 시나리오를 바꾸고 영화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동안 묻혀 있었던 낳을 권리에 대한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영화 속 주인공들은 계속해서 이 아이를 낳을지 말지 고민을 합니다. 이 장애인 부모들이 실제로 갖는 고민을 영화에 어떻게 담아내셨습니까? 처음에는 저도 은진이 척수장애 여성이니까 휠체어를 타는 여자가 임신을 하면 어떤 몸의 변화를 느끼게 될까, 겪게 될까 이거에 되게 집중을 했는데요. 유전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면도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은진과 같이 중도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로 인해서 특별한 증상을 겪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 편견이라는 걸 일단 알게 됐던 것 같고 그랬을 때 그러면 그냥 임신한 여성이라면 누구나 하는 검사 중에 기형아 검사가 있는데 기형아 검사를 소재를 가져와서 영화의 첫 갈등을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극 중에 이제 은진이 양수 검사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장면이 있는데 양수 검사는 태아의 이제 기형 여부를 확인하는 선별 검사인데요. 먼저 저는 양수 검사는 부모가 여성이 원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검사고 그로 인해서 장애아로 판명이 났을 때 낙태를 하는 것 역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시나리오를 쓰려고 조사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 지금 현재의 태아 선별 검사가 그 모든 장애를 다 선별해내지는 못하고 그리고 이게 검사기 때문에 결과에 오차, 오류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면 장애가 선별이 되는 태아는 태어날 수 없고 선별이 되지 않은 장애를 가진 태아는 태어날 수 있는 건가? 라는 일단 궁금점이 좀 생겼고 그리고 낙태죄는 폐지가 되었지만 관련 법안의 입법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태아의 장애나 기억 여부를 아는 것은 산모의 알 권리는 맞지만 그 이후에 어떤 선택에 있어서는 환자로서의 선택권이 별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느껴졌어요. 이 부분은 사실은 저도 진짜 정답을 잘 모르겠기는 한데 그래서 이 관객분들께 영화를 봐주시는 관객분들께 약간 질문을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네,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답을 고민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내가 아이를 키울 자격이 있는 부모일까? 이거는 뭐 세상에 누군 부모, 어떤 부모라도 항상 고민하는 질문인데요. 감독님께서 뭐 특별히 담고 싶으셨던 메시지 있으셨을까요? 사실 저도 이제 누구의 부모였던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하는 대답이 좋은 대답이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고 담고 싶었던 거는 돌봄에는 어쩔 수 없이 공백이 생긴다는 거였거든요. 극 중에서 이제 부모에게 방치되는 듯한 진우라는 아이가 등장을 하는데요. 부모들은 아이에게 100 혹은 그 이상을 해주고 싶지만 그럴 수 있는 부모는 사실 없잖아요. 아무리 아이를 키울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사람도 완전한 돌봄을 제공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보고 싶지는 않지만 이제 방치되고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좋은 어른으로 자랄 수 없는 거는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돌봄에는 공백이 존재하고 그 공백 중에도 아이들은 자기 나름대로 잘한다 이런 마음으로 영화를 만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작품을 하고 싶으신지 방향도 궁금한데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 중에 그 환자가 정말 아픈 이유는, 정말 억울한 이유는 자신의 고통은 매일 새로운데 타인에게 내가 말하는 순간, 아프다고 말하는 순간 그것이 과거의 일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사실은 질환이나 질병을 가진 사람한테 하는 말일 텐데 저는 그게 되게 물리적인 고통으로만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우리 사회에 되게 어떤 말하지 못하는 고통을 가진 사람도 많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되게 많은데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금방 잊잖아요.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은. 근데 제가 정말 영화에서 좋아하는 점은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은 항상 그것이 현재성을 띠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느끼기에 과거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들을 영화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잊히기 쉬운 아픔을 현재의 이야기로 되살리는 영화의 힘. 앞으로도 오래 기억될 이야기들 기대하겠습니다. 감독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